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제이 시작하겠습니다. 성남시는 국내 처음으로 자원순환 가게를 정식 오픈했습니다. 대구시가 사랑의 온도 100도를 달성했습니다. 강원도가 2024 동계 청소년올림픽 개최지로 확정됐습니다. 천안시가 종합스포츠센터인 천안 북부스포츠센터를 개관했습니다. 하이에어가 여수공항에서 여수 김포 신규 노선 취항식을 열었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강북구에서는 새해를 맞아 구립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음악계를 이끌어 나갈 꿈나무들의 연주에 새해의 희망이 담겼습니다. 강북구립 청소년 오케스트라 신년음악회가 지난 14일 강북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음악회는 2020년 경자년 새해를 맞아 초중고 학생들로 구성된 청소년 단원들이 그동안 연마한 기량을 선보이고 주민들과 함께 희망찬 한 해를 보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공연에서는 드보르작의 슬라브 무곡을 시작으로 BOT의 바이올린 협주곡 22번 A단조, 샤미나드의 플룻 콘체르티노 D장조 등 클래식 명곡들이 차례로 연주됐습니다. 이와 함께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 2단조와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5번 황제, 그리고 무소르그스키가 작곡한 전람회의 그림에 이르기까지 모두 6곡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선사했습니다. 이건수 상임지휘자가 이끈 신년음악회에서는 바이올린의 김준서, 홍지호 학생을 비롯해 플루트 양소윤, 피아노 윤성현 학생이 협연에 나서 관람객들의 박수갈채가 이어졌습니다. 지난 2005년 창단한 강북구립 청소년 오케스트라는 대한민국의 음악계를 이끌어 나갈 꿈나무 인재들의 요람으로 정기 연주회와 초청음악회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지난해 종로구는 종로 한복축제를 통해 한복을 기부받았는데요. 이 한복들을 새롭게 맞춤 수선해 다문화 가정에 기증하는 뜻깊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다시 한복, 한복 기증식 소식입니다. 한복 재활용 사업 다시 한복은 나눔 캠페인의 하나로 한복을 기부받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기부 사업입니다. 지난해 종로 한복축제를 통해 114명이 기부한 1236점의 한복 가운데 상태가 좋은 한복을 골라 맞춤 수선했는데요. 종로구 관내의 다문화 가정 중 5가정, 총 17명을 선정하고 지난 17일 이들에게 마음을 담아 다시 만든 한복을 전달했습니다. 다가오는 2월 8일에는 서울 윷놀이 한마당이 열립니다. 이 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구대표 선발전이 여러 지역구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강남구에서 열린 구대표 선발전 소식 전해드립니다. 강남구가 지난 17일 구청 제2별관 아카데미 교육장에서 서울 윷놀이 한마당에 참가할 구 대표 선발전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선발전에는 참가자들과 응원하는 주민들의 열기로 뜨겁게 달아오른 가운데 22개 동 대표들이 출전해 대결을 펼쳤는데요. 경기는 동별 1대1 대결 방식으로 치러졌습니다. 경기 결과 수서동, 일원이동 등 우승을 차지한 동대표 11명이 구대표로 선발돼 내달 8일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열리는 2020 서울 윷놀이 한마당에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나라 고유의 민속놀이인 윷놀이로 22개 동이 화합하고 소통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다가오는 2월 8일 서울시 윷놀이 한마당에서 강남구 대표팀이 좋은 성적을 거두길 바랍니다. 그냥 버려지는 쓰레기들을 자원으로 순환한다면 어떨까요? 성남시에서는 국내 처음으로 자원 순환 가게인 신흥이 아리백을 정식 오픈했습니다. 아리백은 리사이클링 100%라는 의미로 재활용품은 직접 보상을 하고 100% 재활용한다는 뜻입니다. 플라스틱, 캔, 의류, 종이, 유리병, 페트병 등을 분리해서 가지고 오면 무게를 측정해 현금이나 지역 화폐로 보상해주고 종이팩은 화장지로, 건전지는 종량제 봉투로 교환해줍니다. 신흥이 아리백은 신흥동 주민뿐만 아니라 성남 시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운영 시간은 매주 화요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성남시 전역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 추가로 3곳의 구별 거점 지점을 만들 계획입니다. 아리백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에코투게더 앱을 통해 배출한 재활용품 양과 보상 금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구가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을 시작한 지 58일 만인 지난 16일 사랑의 온도 100도를 달성했습니다. 대구시와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100억 2천만 원을 목표로 2019년 11월 20일부터 캠페인을 전개해 2020년 1월 16일 목표액을 달성했습니다. 주식회사 우리택이 3년째 10억 원을 기부하며 사랑의 온도 10도를 높였고 한국감정원이 6억 원, SL 서봉재단도 4억 4천만 원을 기부해 나눔의 열기를 더했습니다. 키다리 아저씨는 8년 연속 따뜻한 기부를 이어가 대구를 넘어 전 국민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고 캠페인 기간 동안 12명이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으로 가입하며 나눔 실천에 앞장섰습니다. 또 DGB 금융그룹, 삼익 THK 주식회사, 화성산업 주식회사, 희성전자 주식회사, 평화큰나무 복지재단 주식회사 서보, 태성전기 주식회사, 이월드, 이랜드 리테일 동아백화점 등이 지난해에 이어 1억 원 이상을 기부했습니다. 이 밖에도 유치원생들이 모아온 저금통과 건물 청소하시는 아주머니의 작은 정성, 어르신들의 쌈짓돈, 착한 대구 캠페인에 정기적으로 참여한 많은 기부자들의 성금이 모여 목표액이 달성됐습니다. 보호소에 있는 아이들의 보육 환경을 둘러보고 개선하기 위해 광주시는 지난 16일 광주 영아일시보호소에서 제14회 현장 경청의 날을 열었습니다. 이번 현장 경청의 날에는 시민권익위원 시설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영아일시보호소 시설을 둘러보고 관계자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영유아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한 내용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영아일시보호소 관계자 및 자원봉사자들은 영유아들을 위한 놀이공간 조성과 자원봉사자 교육실 리모델링, 영유아 의료비 지원 등을 건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시설 공간 정비와 영유아 의료비 등의 지원을 약속했으며 이를 통해 보호소에 있는 아이들이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입니다. 네, 강원도 소식입니다. 2018 동계올림픽의 열기가 아직도 선명한데요. 이제 그 감동이 2024 동계 청소년 올림픽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스위스 총회에서 강원도를 2024 동계 청소년 올림픽 개최지로 확정했습니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은 2018 동계올림픽 당시 사용했던 경기장들을 활용해 예산 투입을 최소화한 효율적인 대회로 치를 계획입니다. 2024년 대회는 1월 19일부터 보름 동안 강릉과 평창, 정선에서 열리며 70여 개 나라에서 선수단 2,600여 명이 참가할 전망입니다. 네, 경로당에 가고 싶어도 집이 멀어서 가기 힘든 주민들이 있는데요. 평창군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이런 주민들을 위해 마을 경로당으로 가는 순환버스를 운행합니다. 이달부터 봉평, 용평, 진부, 대관령면에서 순환버스를 운영합니다. 버스 이용은 25명 이내로 버스를 타려면 경로당별로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전화로 신청하면 됩니다. 관내 거주하는 주민은 누구나 평창군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건강 측정, 체력 측정뿐만 아니라 다양한 검사 후 전문가의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관계자는 주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횡성군은 횡성군 산림조합과 시군 단위 위탁형 대리경영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13일 횡성군청 부군수실에서는 횡성군과 횡성군 산림조합 간 업무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이번 협약은 시군 단위 위탁형 대리경영 시범사업을 통해 침체된 사유림 경영을 활성화하는 한편 산림사업의 상생 방안을 마련해 지역 산림 경영의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강원도에서 횡성군이 가장 먼저 추진합니다. 앞으로 횡성군과 산림조합은 예산 확보와 인허가 등 행정 절차의 효율적 이행, 사업 추진에 따른 민원 처리 등 협력 체계 유지, 사업의 품질 제고를 위한 현장 지도 및 점검, 그 밖에 업무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력하게 됩니다. 네, 다음은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청북도가 방사광 가속기 유치를 선언하고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방사관 가속기는 다양한 분야의 혁신을 이바지할 전망인데 설치에 적합한 장소로는 오송을 꼽았습니다. 슈퍼 현미경이라 불리는 방사광 가속기. 전자를 빛의 속도로 가속했을 때 생기는 빛으로 미세한 물질이나 현상을 관찰하는 장치입니다. 그동안 미지의 영역이었던 나노 세계의 움직임을 보다 선명히 관찰해 첨단 신소재 디스플레이, 연료 전지 등 다양한 분야 혁신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1조 원 예산의 방사광 가속기를 유치할 경우 기초과학과 응용과학 분야를 동시에 육성하면서 수천 명의 고용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방사광 가속기 유치를 선언하고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예상한 위치는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일원으로 오창은 가속기 설치에 적합한 화강 안반층과 전국 주요 도시에서 2시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오송의료산업진흥재단 등 과학산업 관련 기관과 가깝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충청북도는 이달 중 중부권 차세대 방사광 가속기 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경제계 결의대회도 열 예정입니다. 이미 지난해 5월 산학연 전문 자문단을 이미 구성했고 같은 해 7월 수요 분석과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을 발주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했습니다. 방사광 가속기를 활용하는 전국 주요 대학과 연구소, 기업과도 이달 중 양해각서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충청북도는 충청권 공조에도 나섰습니다. 세종, 충남, 대전 4개 시도지사가 모여 중부권 방사광 가속기 구축 공동 건의문을 채택하고 힘을 모으기로 합의한 겁니다. 또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맡겨 충북이 신규 방사광 가속기의 최적지라는 논리 개발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보령시는 복지시설의 생활자와 종사자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관내시설을 방문했습니다. 보령시는 지난 20일 충남 도립요양원과 충남 정심원, 대천 애육원, 이야기마을을 방문해 어르신과 장애인 생활자들을 위문하고 종사자들을 격려했습니다. 또 보령요양원과 보령실버홈, 보령육아원,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방문해 지역 특산품을 전달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정 기탁금을 활용해 해당 사회복지시설들에는 위문품이 전달됐으며 저소득 가정에는 명절 이전까지 생필품을 배부했습니다. 주변에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스포츠센터가 있다면 좀 더 부지런하게 건강한 삶을 위해 노력할 수 있겠죠. 천안 북부 스포츠센터 개관식 소식 전해드립니다. 천안 북부 스포츠센터 개관식이 16일 오후 성화는 메주리 북부 스포츠센터에서 천안시장 권한대행 구만섭 부시장과 관련 인사,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습니다. 북부 스포츠센터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체육 복지 증진, 건강한 삶의 나눔을 위해 지난 12월 임시 개관을 거쳐 올해 1월부터 정식 개장했는데요. 일평균 300여 명의 시민들이 이용하며 지역의 명소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수영장과 헬스장, 농구나 배구 등의 실내 스포츠를 위한 다목적 체육관, 야외 인조 잔디 축구장과 인라인 스케이트장 등이 조성된 종합 스포츠센터로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천안시는 북부 스포츠센터 건립과 더불어 앞으로도 천안시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해 선거입장 체육관과 장애인 반다비 체육관 건립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네, 경상도 소식입니다. 지난 13일 서비스를 시작한 양산시 누리집이 대폭 개편됐습니다. 지역 소식을 더욱 빠르게 전하고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시는 모바일 접근 환경을 개선해 PC는 물론 태블릿과 모바일을 연동하는 반응형 웹을 도입했으며 주 화면에 양산시보와 양산톡톡을 전면 배치해 지역 소식을 더욱 빠르게 접할 수 있게 했습니다. 특히 온라인 설문란 이외에도 시민투표 및 토론장을 신설해 시정 주요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소통과 참여가 가능해졌습니다. 한편 시는 오는 2월 12일까지 누리집에 오탈자를 찾거나 재단장 축하 메시지를 남기면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5,000원권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네, 포항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는 포항 사랑 상품권이 완판 신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첫 발매를 기념해 특별 할인 판매를 진행하는데요. 지역 경제의 보탬이 될 걸음들로 판매장은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포항시는 13일 2020년도 포항사랑 상품권 판매를 개시했습니다. 포항사랑 상품권 판매 개시 첫날 이강덕 포항시장은 대구은행 포항영업부에서 서재원 포항시의회 의장, 김재동 포항상공회의소 회장 등과 함께 은행 직원으로 변신해 상품권을 판매했습니다. 이번 포항사랑 상품권 판매는 2020년 포항경제 기살리기의 일환으로 소비심리 위축을 예상해 8% 특별 할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판매 첫날, 추위에도 불구하고 상품권 구입을 위해 줄지어 기다리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에서 지역의 경기 상황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포항시는 상품권 특별 할인이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포항사랑 상품권 활성화에 힘쓸 예정이며 2020년에도 지역 경제 살리기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전라도 소식입니다. 진안군 주민들의 체력을 향상하고자 설립된 체육단체 진안군 체육회가 초대 민간 체육회장 취임식을 개최했습니다. 전북 진안군 체육회가 16일 진안전통문화전수관에서 초대 민간 진안군 체육회장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취임식은 나혜수 진안군수 권한대행을 비롯해 신갑수 도의원과 체육회 원로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안인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금지 시행에 따라 지난해 12월에 치러진 초대 민간 진안군 체육회 회장 선거에서 정봉훈 체육회장은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얻고 당선됐습니다. 특히 정 회장은 지역 내 원만한 대인관계와 탄탄한 지역 정관계 인맥으로 자율성과 자치권 강화 등 민간 체육회를 이끌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봉훈 체육회장은 체육정책 수립과 실행 등 체육회 자율성 확보와 순수성을 위해 체육인들과 함께 민간 체육회 초석을 다지겠다며 소통과 화합을 중심으로 3천여 체육 동호인들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강석훈이었습니다. 하이에어가 여수공항에서 여수 김포 신규 노선 취항식을 갖고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여수 김포 노선 신설은 1992년 아시아나 항공 취항 이후 28년 만의 취항으로 국회의원과 시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하이에어는 22일부터 매일 1회 여수 김포 노선을 정기 운항합니다. 김포공항에서 오후 2시 40분에 출발해 여수공항에 오후 4시에 도착하고 다시 여수공항에서 오후 4시 30분에 출발, 김포공항에 오후 5시 50분에 도착하는 일정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를 생활화하시고 발열, 호흡기 증상 시 1339 또는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뉴스제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